네, 6.13 지방선거가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조금씩 선거 지형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곳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충청남도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때 이 충남의 어떤 석권을 이렇게 장담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안희정 쇼크, 여기에 박수현 논란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자, 충청남도의 선거 지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충남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는 분입니다. 복기왕 전 아산시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복기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금 가라앉은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요? 네. 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의정 보거나 혹은 책을 내면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네. 그 예전보다는 움직이는 유권자들 숫자가 좀 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유권자들의 호응이 또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서 예비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는데요. 자, 네. 이것이 그러면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안희정 지사 사태가 가장 큰 충격이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박 대변인 같은 경우에 안희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네. 또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와서 박 대변인께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그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실망감은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현 전 대변인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논란이 제기가 되는데, 이른바 배후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던데요. 이건 뭡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떤 배우를, 여보세요? 안 들리십니까? 예. 여보세요? 예. 네, 지금 예. 괜찮은데요. 민주당원 한 분이 박수현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민주당원의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이런 논란이니까 또 불거지고 있던데요. 이 점은 어떻게 예. 충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배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설마 배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네. 배우 논란에 대한 민심보다는 네. 안 지사로부터 박 대변인 사퇴까지 이어지는 걱정과 우려, 네네. 이런 것들이 우리 충남 도민들에게 많이 깔려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의 논란은 본인의 사퇴로 어느 정도 만약에 가름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6.13 지방선거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예. 앞으로 선거까지 오늘이 이제 90일 남은 날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는 충분히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근본적으로 충청남도도 대한민국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국정 운영을 잘 해오고 계시고, 예.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 5월 달에 북미 회담, 이런 좋은 호재들이 있어서, 네. 저는 이 영향이 6월 13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이라고 하는 부정적 요인보다 국정이라도 이런 긍정적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내지 기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네. 이른바 안희정 쇼크 이전과 이후 좀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에는 사실 후보도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지금 뭐 자천타천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고 있다. 이런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그 자유한국당이 충남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됐다라고 그분들도 느끼고 계시는 것일 테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후보는 가시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가 네. 시장 군수, 도의원 또 시군 의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그들의 어떤 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예. 뭐 이런 노림수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언론 보도로 보면 이인재 전 의원 뭐 나아가서 이완구 전 총리 뭐 이런 그 아주 구체적인 실명까지 지금 보도를 타고 있는데요. 예. 뭐 그 전부터 그 이분들의 그 이름은 오르내렸고요. 예. 다만 이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과연 나올까? 네. 이 패배를 뭐 각오하고라도 당을 위해서 헌신할까? 예. 뭐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약간의 상황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등판하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뭐 저는 내용적으로 큰 차별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 얼마 전에 충남에 뭐 도지사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네네네. 뭐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저는 뭐 이번 이런 미투 운동의 사태를 네.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예.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로 인해서 보궐선거나 재선거가 이루어지게 됐다. 네. 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건 정상적인 순기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저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꺼내주셨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충남지사 후보 나아가서 충남 지역에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충남 도민들의 반응은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냥 정치 공격하는구나.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정작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네. 잘못된 정권을 끌어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잘못된 정권의 책임자가 바로 자유한국당인데 네. 지난번에 그럼 대통령 후보도 나오지 말았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래서 이번 그 충남도에 공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네. 지극히 정치적인 노림수가 함축되어 있는 주장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뷰 내내 그 시장님께서는 안희정, 박수현 두 요인에도 불구하고 충남 지역에서의 승리를 거의 낙관을 하시는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믿음의 근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말고 다른 요인이 뭐가 있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는 저희 당에 좋은 후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 발굴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지금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군수들도 모두가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도의원, 시군의원 모두가 굉장히 내부 경쟁이 많아요. 그만큼 그분들이 우리 당의 그 지지율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 밑받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높은 지지율과 더불어서 네네. 우리 당의 밑바닥을 지켜주는 역할을 그분들이 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충남지사의 선거 그 향배가 그다음에 이 지형이 예를 들어서 인접해 있는 대전시장 선거라든지 세종시장 선거라든지 이런 데가 혹시 긴밀히 연동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뭐 저는 별로 연동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전체 대전, 세종, 충남이 모두가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호적 그 지지가 많기 때문에 네. 서로 충남의 이런 어려움을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대전, 세종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사실은 예비 후보로서의 어떤 인터뷰이기보다는 민주당원으로서 좀 충남 지역의 판세 선거 지형을 좀 여쭤보기 위해서 가져갔던 인터뷰였고요. 네. 뭐 나중에 뭐 후보로서의 만약에 인터뷰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기왕 전 아산시장과 함께했고요. 혹시 접어들었습니다.
민심 전심 여론이 알고 싶다. 오늘도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어디 출장을 가셨다네요. 그래서 특별히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을 모셨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원래 이 코너가 세 분이 아주 콤비가 잘 맞기로 유명한 코너인데 권 실장님도 못지 않겠죠? 예, 제가 모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주도를 하셔야죠. 자, 뭐 어제 오늘 사이에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이슈가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우선 권순정 분석실장님, MB 소환 조사와 관련돼서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제 조사를 했었죠. 네. 그래서 사법 처벌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묻고 두 개의 선택지를 줬어요. 예.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네. 다른 하나는 아니다. 법대로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 네. 두 가지를 물었는데요. 엄정하게 사법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 79.5%가 나왔고요. 어휴, 높게 나왔네.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해줘야 된다가 15.3%가 나왔습니다. 예. 보통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는 10명 중 6명 정도라면은 대다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75%, 그러니까 70% 중반을 넘었으면은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럼 이건 압도적인 걸 넘어서네요. 예, 이 결과는 압도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또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뭐 이것이 이제 엄정이나 뭐 정의 이런 거에 아무래도 더 기울겠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활비 문제도 있고 또 기업으로부터 비자금 뭐 받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 있고 한데 네. 어떤 금전적인 사익을 취한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여론을 악화시키고 우호적인 정서나 우호적인 기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영향을 좀 많이 준 것으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 측면 같은 것도 있어서 이념 간의 대립. 우선 이제 보수층들 또는 강경 보수층들이 일정 정도는 보호해 주려고 하는 심리들이 표출되는 경향들이 이제 있었는데 비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 같은 것으로 이제 비춰지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념 간의 대립이라든가 또 보수층에서 뭔가 보호해 줘야 하는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국정원 특활비 부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3월에 조사를 했을 때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던 시점이니까 최순실이 다 챙겼어도 박 전 대통령한테 돈이 간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국민들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별다른 동정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사익적인 부분에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이건 국민들이 국민 세금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국민들의 기대치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부분이 그래도 있다면 또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여론 두 가지거든요. 동정효과, 연민효과 그리고 지역 기반이 이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 확보돼 있는 또 있는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사절을 출발하는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21시간의 수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지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잘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고향이기도 한 TK 지역에서도 우호적인 그런 여론이 별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호 세력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궁금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지금 말씀하신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악재가 될 가능성은 없고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다른 사안하고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선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바로 이어서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네. 예정돼 있죠. 6월 지선까지 이슈는 그 정상회담, 안보 문제 이 부분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남북 합의라든지 예.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사실상 합의라든지 엄청나게 그 전기가 되는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관심도 별로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른바 이제 미투 사건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모든 관심들이 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국을 움직이는 주요한 현안들이 있으면은 다른 현안들은 일부 묻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MB에 대한 이 부분들이 민주당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려면은 주요하게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좀 전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폐청산이 현 정부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국민들도 그 중에 하나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 지금 이제 검찰이 소환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지. 계속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들,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국민들이 일상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슈 자체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특별하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은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을 역으로 좀 유리하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이제 현 정권에 의해서 이제 야당이 탄압받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지금 흩어져 있는 또는 잠복되어 있는 보수층을 일깨우고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결집하여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 투표하게 하는 이런 이제 선거 전략을 고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도 지금까지 좀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공세를 해온 측면도 있는데 과연 이것을 선거 때까지 계속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방금 이제 조사 결과들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사실은 뭐 구속 수사든 아니면 뭐 이런 처벌에 대해든 그것을 찬성하는 기류들이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 가지고 이것을 소재로 가지고 정치보복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여론이 확산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서가 아까 배종찬 부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보수에 대한 탄압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는 그렇죠.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던 특성이 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2007년 대선 중에 실시한 어느 조사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후보 이명박 후보가 꼽힌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상징성이 있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인물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보수 지지층을 그런 인물로 이제 비춰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실용적인 후보.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의 폭을 넓히는 장점이고 전략이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 얘기할 때 지지 기반 미천 가지고 있냐 없냐가 막판의 위기 때 사실은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하는데 지금 와서는 선거 때는 도움이 됐는데 지금 뒷받침해 주는 지지 기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해봤자 보수층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야 어디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 박 전 대통령과 묶어서 적폐청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이것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여지가 크게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쪽을 유리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정치 보복적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수도권 보수가 결집을 해야 되거든요. 수도권 보수가 결집이 돼야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지방선거에 보탬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결집되는 데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슈를 좀 옮겨볼까요?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슈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은데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이 미투 일종의 미투 악재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싶은데 안희정, 박수현, 정봉주 사실 미투 학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미투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혐의를 부인하면서 강력 대응을 선언하는 마당입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건 사실이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것과 관련된 여론은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 민주당에 그걸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많이는 안 떨어졌어요. 한 48% 정도를 유지를 했으니까. 근데 오늘 발표된
그 이번 주 주중 장점 집계는 얼마가 나왔냐면 51.5%가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악재가 아닌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여론들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모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분석을 해보면은 안희정이나 정봉주나 그 민병두나 박수현, 예, 이런 검색어의 빈도가 다른 어떤 그 한미 정상회, 미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네. 남북 그 합의라든지 그와 관련된 키워드보다는 훨씬 더 많은 키워드 검색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론의 관심이 그쪽에 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과는 별도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소폭 하락에 그치거나 5분은 올랐고 또 다른 조사 기관의 결과를 봐도 한 5%포인트는 올랐거든요, 민주당.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 악재가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미투 운동이 상당히 좀 오래 지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미투 운동의 본질을 조금씩 무엇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선정적인 부분들이 집중을 하다가 미투 운동의 본질에 대해서 여기저기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생각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이거는 민주당이 많이 벌어지는 문제야. 나타나는 현상처럼. 네. 진보에서 많이 벌어질 거야. 즉 진영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왜곡된 권력 관계라든지 그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것으로 좀 인식이 지금 서서히 퍼지고 있지 않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지지도로 연결되는 것이 좀 연결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정 그렇습니다. 진영이나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네네. 미투 운동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게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보다는 그래도 무상급식이 더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보면 지방선거가 대선하고 또 총선하고 조금 다른 점은 거시적 이슈, 나와 좀 멀리 있는 이슈보다는 가까운 이슈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안보 이슈 천안함 폭침 크긴 했지만 무상급식은 먹고 사는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또 세월호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우리 애가 수학여행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이슈들은 상당히 멀리 보이는 이슈들입니다. 안보 이슈가 중요하긴 한데 하지만 미투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4년간의 지도자가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언제 봤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련의 현상은 미투가 다른 이슈에 비해서 굉장히 주목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트렌드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또 사회관계망 분석을 해보면 미투와 관련돼서 댓글 또 관심을 보이는 반응 정도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막 정말 댓글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논의되는 과정이 그런 이 아고라 같은 광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주로 지금 나오는 논란들이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이기 때문에 여당에게 불리할 것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왜냐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이것을 정부나 여당의 책임보다는 우리 개인의 문제, 개인의 이 책임, 개인의 법적인 문제로 지금 보고 있지만 근데 누가 더 이럴 것이 많으냐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그리고 이 미투 운동이 계속 논란으로 이어진다면 여당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왜? 지지율이 낮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이럴 것보다는 정부 그리고 여당 좀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이럴 텐데 이 미투 운동이 지방선거에 더 큰 이슈가 될 때는 여당의 지도부와 관련된 미투 의혹 그리고 또는 후보 그렇습니다. 바로 후보죠. 후보의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경우 때문에 현직인 숫자가 더 많은 광역단체장급에서 여당의 타격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정부 주요 요직에 있는 인사들의 미투 운동과 관련된 의혹 부분은 이럴 것이 더 많은 쪽에 영향을 줄 개연성은 다분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치 컨설팅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발생한 악재, 발생한 이슈보다도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중에게 영향을 더 미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미투 관련한 이제 악재들이
민주당 쪽의 인사들 관련된 인사들 중에 이제 많이 나타난 건 이제 사실이어서 네. 실제 뭐 그것은 타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사자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 여부 불투명해지는 경우 또는 그 후광을 논란이 있는 인물의 후광을 이용해서 선거 캠페인을 하려던 것들이 또 차질을 빚고 하는 네. 것이니까 당장 이제 영향은 있긴 합니다만은 아까 정당 지지율 등에서 보셨듯이 실질적인 큰 타격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은 일단은 그 사안들이 나타났을 때 안희정 전 지사도 어쨌든 뭐 전면 인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예. 검찰에 이제 출두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박수현 뭐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이 후보 사퇴 권고를 그것이 뭐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라 합니다만은 네. 이루어졌고 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복당 심사 이것들을 좀 뒤로 미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는 후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논의를 한다든가 네. 이래서 뭔가 이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들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것이 이제 당의 지지율 등으로 지금 즉각적으로 연결을 되지 않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이 제법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게 이제 사실 선거니까 정치권 인사들이 많이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전이 더욱 치열하게 되면 상대 후보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폭로들이 제법 더 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네. 그때마다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빠르게 대처하느냐 여부, 또 분명하게 처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타격이 그 당 후보들 전반으로 미치느냐 아니면 최소한에 그치게 하느냐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폭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게 뭐 미투의 본질과는 또 다른 차원의 또 정치 공작의 문제 아닙니까? 소위 요즘 얘기 나왔던. 맞습니다. 네,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자, 서울시장 선거 이슈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재밌는 변수가 생겼어요. 오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려고 아마 마음을 먹은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오고 서로 그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아서 그 후보를 교환하는 일종의 이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고 변수가 많이 생기겠네요. 권 센터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지금 뭐 당장 오늘 수치는 안 나왔을 예, 거고 이 질문이 저는 변수가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들 그리고 다른 그 조사기관이 한 서울시장 조사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사실상 박원순 현직 시장이 일강체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뭐 황교안 씨도 들어가 있고 네, 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로만 보더라도 사실상 박영선 그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의원직 사퇴를 했던 민병두 의원이라든지 예.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나 민병두 네. 그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어떤 미투 사건에 의한 어떤 이탈 자체가 후보 구도를 전체적으로 좀 바꾸는 쪽으로 나가기는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자유한국당이 판을 흔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제로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예. 그 기제로 작용을 하되 그 기제가 판을 완벽하게 좀 바꾸는 정도까지 나아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원일이의 웨이 코너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그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소위 지금 친문 주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박원순 현 시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뭔가 조금 3선까지 도전하는 건 좀 아닌 쪽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럼 단지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경선을 쉽게 통과하리라고 예상하는 건 좀 이른 것 아닌가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단순히 몇 자리를 차지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큰 건 어떤 선거 혁신을 이루어내느냐도 중요한 예.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단체장 3선 가는 단체장에 대한 피로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예. 의미에서는 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시도 때문에 이 경선에서 또 이 반박원순 세력 결집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고 또 본선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확장성 자체가 지금 교체 의향이 높다라고 하는 그만큼 피로감 확장성에 있어서 이 제한적이다. 그렇다면은 과연 앞으로의 관건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오든 그렇지 않든 간에 누가 보수 진영 쪽에서 좀 더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그런 표의 이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바른미래당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으로 또 결집하는
또 모양새가 만들어지느냐. 그런 경우에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 유승민 대표라면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유승민 카드를 또 꺼내들 여지도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지금 앞서가는 이 박원순 시장의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표의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표의 결집에 따라서 그 양상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경선에 2등, 3등 후보들이 부각하려고 한다면 상대 후보를 상정해 놓고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야당의 단일 후보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이제 2위, 3위를 달리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우상호 의원이 충분하게 이기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분위기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누가 나와도 이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뽑아도 이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꼭 최강자를 뽑지 않아도 또 매력 있는 후보 뭐 이런 사람들을 뽑는기 때문에 이제 기류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를 이제 단일 후보로 상정하는 이런 이제 조사들도 막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내세우고 단일화는 없다. 우리는 이제 끝까지 후보를 낸다라고 하면 이제 야권표가 분산될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자유한국당 후보인 뭐 이석연 전 처장이 된다고 한다면 근로 지지를 표출하고 또 나머지들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등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지지를 하고 민주당에 나오는 이제 후보들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지를 보인다 하더라도 1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가 이제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되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었는 후보가 되는 사람한테 이제 지지를 보내게 되면 아마도 이제 민주당의 후보군의 경선 흐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중조사에서 나왔던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를 잠시 보면은 민주당이 54%. 그리고 퍼센트, 자유한국당이 17.8%, 바른미래당이 6.8%가 나왔습니다. 인물과 소속 정당의 두 요인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인물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속 정당의 요인이 투표의 기준이 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민심은 변하고 이 정당 지지율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물론이죠. 변하겠죠. 하지만 현재의 지지율 그리고 이전의 지지율로 현재까지 오기 전까지의 지지율의 전체적인 변화들을 봤을 때 사실 여야 구도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사 개요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 주중조사는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이 처음에는 서울시당에다가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중앙당에서 다룰 문제라고 해서 중앙당으로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당의 입장이 어떨까요? 정말 우선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무런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 본인이 또 부인하고 있고 고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정봉주 의원의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고 서로 계속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치고받고 그러고 더불어민주당 있죠. 입장에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안희정 지사의 엄청난 이 성추문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 안희정 지사의 친구라고 하는 박수현 전 대변인도 물론 이건 미투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기자회견까지 하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박수현 전 대변인도 사실상 출마를 못하게 한 거죠, 사실상. 그렇죠. 본인이 아까 원일에 의해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포기시킨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건 현재 미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지금 한번 호텔에 데려다 줬다는 민국파라는 사람도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사실이라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레시안도 얼마 전에 냈던 마지막 기사 민국파 씨와 관련된 기사 그 밑에 보면 우리 아직 더 있어 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요 기사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행형인 상황에서 복당 심사에서 복당을 받아줬다가 혹여라도 이게 사실로 드러나거나 해버리면 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치를 때 굉장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장 심사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일단은 좀 시간을 끌어볼 것 같아요. 좀 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물론 시간은 얼마 없지만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덜컥 이제 복당을 받아주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근데 참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은 안타까워요. 무엇보다 우리 저희가 조금 전까지 얘기하고 있었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사실. 그 정말 진짜 옥살이 진짜 억울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거의 사실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충분히 지금 비춰보니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용기 있게 나섰던 일인데 네. 그걸로 1년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주장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게 일단 BBK 문제 때문에 내가 당적을 잃었던 거니까 네. BBK가 해결이 됐으니까 복당을 시켜라.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별도로 따져봐라. 그게 정봉주 의원 오늘까지 주장이죠. 그게 주장인 겁니다. 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냐. 사실 저도 일정 부분은 수긍이 가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 이후에 과연 이게 지금 뭐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직까지는 너무 불투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지금 그렇죠. 처음에 서로 기자들이 기사를 잘못 썼다기보다 약간 좀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더 엄밀하게 썼어야 하는 게 아니냐. 네. 저도 뭐 언론에 뭐 한때 일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 부분은 수긍이 돼요. 피해자가 주장했던 부분과 기사로 반영된 부분이 미묘하지만 약간씩 틀린 부분이 있고 차이가 있죠. 뭐 정확하게 그 호텔 방이었냐, 호텔 레스토랑 방이었냐, 뭐 이런. 사실은 이런 미묘한 사안에서는 별거 아닌 것도 굉장히 엄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정지원 의원이 그걸 다 반박을 했는데. 그거에 또 재반박들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서 네. 저도 이 결론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보고 사실 있습니다. 사실 이게 딱 터졌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반응을 보시면 그게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처음에 정봉주 의원의 이 성추문 논란, 그러니까 기사가 딱 떴을 때 아직 우리 당 사람 아니다였어요. 네, 그랬죠. 네, 아직 우리 당 사람 아니다. 당 처리가 안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좀 그랬죠. 아니 정봉주 전 의원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최근 미투와 관련해서 당내 사람들이 연루가 된 것에서 약간 거의 지금 알레르기 반응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박수현 전 대변인과는 달리 정봉주 전 의원은 좀 뭐 오리지널 친문 뭐 이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지금은 친문 비문할 때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두 번씩이나 미투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경찰대까지 갔어서 이거는 진짜